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레이어 2 전략 베이스라는 제목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2라는 것은 레이어 2의 줄임말로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보조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블로업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블로업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는 늘 지금까지도 계속 숙제가 되고 있고요. 이 트랜잭션의 속도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됐었고, 이 수수료 문제도 함께 따라왔죠. 따라서 이 롤업이라는 구조가 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개시 비용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레이어 2, 즉 롤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인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체인들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체인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처리한 내용만 메인넷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의 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메인넷에서 저장하는 콜 데이터의 비용, 즉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 메인넷의 이 속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덴쿤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확장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바로 EIP4844,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 구조가 블롭이라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블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컬 데이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 내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조가 아니라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바깥에서 일정 기간, 약 14일 정도만 임시로 저장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롭의 특징은 저장 공간이 무척 싸고 빠르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블록은 약 128K 크기로 고정이 되고 있었고, 초기에는 블록당 최대 6개까지 저장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이 팩트리 업그레이드 이후에 최대 9개까지 저장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됐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이 롤업 구조 생태계에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메인넷에 데이터를 훨씬 더 저렴하게 게시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L2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레이어 2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레이어 2 솔루션이 있다면 바로 이 코인베이스가 만든 롤업 솔루션 베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블록 구조의 혜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레이어 2 솔루션은 베이스라고 했는데요. 2025년 기준 듄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보면은 이 베이스는 블록 개시량에서 모든 롤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좀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은 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L2 솔루션은 베이스가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 챗GPT, 오픈AI에서 만든 월드코인의 월드체인이 있고요. 그리고 3위와 4위로 레이어 2의 대표주자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뒤를 이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넛 차트로 봐도 최근 3일간 베이스의 비중이 약 29.4%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일 동안에는 이 타이코라고 하는 체인이 2위를 하고 있네요. 시계열 그래프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의 데이터를 봐도 이 베이스 체인이 타 롤업 솔루션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많은 블록을 게시를 하고 있고요. 아마 누적 수치로 보면은 더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K 싱크나
옵티미즘, 아비트럼과 같은 이런 네노라는 롤업 솔루션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베이스라고 하는 체인이 혼자 독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블록의 개시량이 많다라는 것은 해당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이용하는 트랜잭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단순히 트랜잭션의 수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듀 어널리틱스의 또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신 것처럼 2024년 중반기 이후로 레이어 2, 즉 베이스 체인의 활성 지갑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 중반부터 트랜잭션의 수 역시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또 현재 베이스의 트랜잭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 베이스에서 증가하는 블록의 게시수는 단순한 에어드랍용 가짜 트래픽이 아니라 실제 사용 기반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체인은 EIP4844, 즉 프로토 당크 샤딩이 도입된 이후로써 블록 기반의 게시 전략을 명확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주 롤업 데이터를 블록에 게시함으로써 빠른 확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블록의 가스비가 일반 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경험과 네트워크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베이스는 따라서 단순히 트랜잭션만을 많이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블로어블 운영 전략에 중심을 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레이어2 솔루션과 차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레이어2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미국의 대표 중앙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레이어2 솔루션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이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스는 옵티미즘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같은 스택을 사용하는 다른 체인들과도 쉽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옵티미즘이 주도하고 있는 슈퍼체인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눈여겨볼 점은 이 베이스 체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자체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오로지 이더로만 지불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런 토큰 인플레이션이나 투기성 보상을 전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구조 때문만은 아니고 코인베이스의 본질적인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전략적으로 기관 투자자, 그리고 규제를 고려하는 기업, 그리고 여러 미국 사용자들에게 가장 부담 없는 진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의 또 다른 강점은 온보딩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온체인 지갑, 메타마스크나 여러 가지 별도의 웹 지갑을 설치하지 않아도 코인베이스의 앱에서 바로 베이스 지갑을 생성하고 이더를 전송을 하면서 D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체인 활동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온체인 활동이라는 것은 중앙화 거래소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의미하는데, 이미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라고 하는 온체인 지갑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추가 절차 없이 베이스의 레이어 2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베이스를 단순한 기술 네트워크가 아닌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략화된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초대형 중앙화 거래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규제된 거래소가 신뢰를 받고 있고, 알트코인의 제왕 이더의 기반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접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소셜
네트워크 D 앱까지 수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베이스 네트워크가 미국 중심의 디지털 자산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스 체인은 단순한 롤업 솔루션 중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사용자와 규제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레이어 2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베이스의 블록 게시량과 트랜잭션 수가 많다라는 사실 외에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베이스는 단순히 사용자가 많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확장 기술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실제 운영에 안착시킨 유일한 L2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더리움 최종 목표인 다크샤딩에는 블록이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토 다크샤딩이 도입이 되자마자 이 베이스는 이 블록 기반의 데이터 게시를 가장 먼저 실전에 적용을 했고요. 이후에 팩트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블록 용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롤업 운영 전략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고,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고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중앙거래소 C5 플랫폼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베이스는 미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보기 드문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KYC를 마친 미국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앱 안에서 온보딩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유리한 플랫폼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이스에는 코인베이스 C파이어와 연결되어 있지만 D앱 개발자와 커뮤니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셜파이 앱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밈이라든지 NFT, 그리고 온체인 게임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온체인 활동의 생활화라는 흐름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많은 레이어 2를 넘어서 사용자의 다양한 온체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화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블록체인 구조 자체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술에서 구조로, 그리고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아직 초입일 뿐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의 최종 버전 다크샤딩이 완성이 된다면 이더리움은 진짜 최종적으로 완벽한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때 가장 먼저 블록을 실전에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온 L2 솔루션인 이 베이스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베이스 체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